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저번 영상 말미에 이야기한 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한 유튜버분과의 논란부터 제대로 매듭 짓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 영상일 뿐입니다. 최소한의 해명과 반박은 해놓아야 제가 앞으로 가야 하는 행보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에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기에 할 뿐 그분을 욕하거나 민심으로 매장시키거나 그런 걸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당해봤지만 체급이 달라서 불가능한 것도 현실이고, 다만 제가 공감 능력은 좀 부족할 순 있지만 즉흥적으로 하는 라이브가 아닌 대본을 쓰고 편집하여 영상으로 올리는 데에 명확한 근거와 명분, 그리고 이성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의 공감이 있을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도 된다. 정확히는 내가 아니고 내가 제시하는 논리와 근거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쪽팔리거나 부끄러울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 별일이 없다면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패션씬 혹은 중개 플랫폼들의 사건 사고로 돌아갈 예정이니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영상이 불편하거나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스킵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스킵하실 거면 앞으로 무지성으로 저를 욕하거나 인성이 어쩌니 논란이 어쩌니 하는 말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이나 진행 등은 전 영상들을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현상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보다 자세한 이유, 그리고 반응들과 억지 날조들에 대한 반박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먼저 1분 정도의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광고 받으시려면 네. 받고 싶은 용의가 확실히 있으신 거잖아요. 네, 있죠. 그러면은 그걸 네. 어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광고주한테.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내가 광고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준비가 안 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나 이 말 공감했어. 근데 지금. 그게 뭔 소리냐면, 저는 광고를 받기 위해 가을 추천 자켓 7가지를 찍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왁구를 짜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거가 광고 컨텐츠는 아니었는데 나는 브랜드 리뷰를 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리뷰를 하는 컨텐츠를 나한테 주세요. 근데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군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광고를 최소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비슷하게나마 짜서 미리 만들어 놔야지 광고주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지금은 가이드가 없고 레퍼런스가 전혀 없다 보니까 광고주가 광고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고가 몰리는 채널에 또 광고가 더 들어옵니다. 에센스룸의 초대석 라이브 영상 중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 분도 지금은 패션 유튜브도 하긴 하시지만 예전에 패션 매거진도 운영하시고 현재는 의류는 아니지만 패션에 관련된 브랜드도 운영도 하시고 할 정도로 패션계 경력도 길고 업계 생리도 잘하는 잔뼈가 굵으신 분입니다. 개인적 친분도 없고 그렇다 보니 그냥 일단 블러 처리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영상을 인용했느냐, 제가 말하면 그냥 말로만 말하면 아무리 객관적인 주장이라 해도 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한텐 저만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 영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추천이 됐건 소개가 됐건 광고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찍는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럼 누굴 위한 것이냐? 광고주. 여기서 광고주란 브랜드 혹은 플랫폼이겠죠. 물론 모든 카테고리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게임이라든지 여행 등 몇몇 카테고리에선 조회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패션에선 아닙니다. 이게 배대신데, 그러니까 업체가 숨긴 걸 인터뷰어인 실장님이 어떻게 아시겠냐? 전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여러분 정보를 찾을 때 유튜브 왜 보시나요? 저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보고 그래서 그 유튜버의 말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업체가 숨겼다? 아니요. 저는 젠테에서도 가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고, 크림에서도 전가품 100%는 못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실제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업체 입장에서 불편할 부분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업계 전문가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찝어줘서 시청자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게 업계인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문 분야도 아니고 모르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컨텐츠를 한 이유, 광고주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저 플랫폼 광고도 받을 준비 돼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 해당 광고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 플랫폼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을 올리신 후 몇 달 되지 않아 단순 브랜드나 상품이 아닌 정확히 저 때 소개하신 것과 같은 플랫폼의 광고 영상을 업로드하셨었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좀 아세요. 추천 영상이라고, 소개 영상이라고, 홍보 영상이라고, 그 영상이 광고 영상이 아니라고, 진짜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포장하지 말라고. 그리고 광고 영상이 아니었다 해서 그게 업체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이게 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고 정상이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마침 딱 어제 궁금하기라는 테크 리뷰 유튜버분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광고도 아닌 리뷰 영상에서 신뢰도 있는 배터리 제조사라고 말했는데 그 업체도 원자재를 바꾼 게 걸렸다고. 그래서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솔직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글 하나 쓰는 게 그리 어려운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다른 분야에선 하고 있단 겁니다. 근데 패션 쪽은 어땠는지 유튜버들이 저런 글이라도 올리기 전에 심지어 지들이 해야 할 거 안에서 썩은 바닥 대신 똥 치워주는 저한테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만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은 이 당연한 걸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미권 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패션 유튜브로는 전 세계 구독자 1위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다 또 한국 패션 유튜브 파는 광고 없인 안 돌아가요. 그냥 간단하게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선 나중에 길게 얘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니니 이 정도까지만. 일단 유료 광고가 문제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오해하게끔 영상을 제작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쉴드 쳐줄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유료 광고로 오해할 만했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애초에 광고 영상이라서 최 실장님이 욕을 먹은 것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것 때문에 최 실장님한테 악플이 달렸다? 악플을 달렸든 확인을 하려고든 그 영상에 들어가면 영상 상단에 바로 뜨잖아요. 광고면 광고라고. 근데 어떻게 오해를 해요? 그건 진짜 전응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가 나로 인해 생겼다? 이 자체가 모순이죠. 그냥 유튜버의 말만, 한쪽의 말만 믿지 말고 하다못해 의견을 피력하실 거면 직접 10분여밖에 안 되는 영상이라도 좀 보고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라이브 영상에서 광고에 대한 부분 짧게 하나 더. 평소 라이브도 많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에센스룸은 유튜브를 직설적으로 까는 건 아니지만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도 비판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초반에 비판적으로 표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바뀌신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일단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광고를 받고 싶은 유튜버들은 논란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주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싶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은 물론 당연히 속마음들은 있죠. 근데 그것들을 굳이 노출을 하면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참는 거다. 참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굳이 얘기해서 저한테 플러스 될 게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내용은 광고를 받기 위해서는 논란을 피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도 잘못된 거 알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런 건 속마음이고 최대한 명확한 신호가 없다면 피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광고주는 리스크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최 실장님도 저것과 대동소이한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최 실장님만 저격하는 것 같으니까 까놓고 말하면 진짜 몇몇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더라고요.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하나? 패션 유튜브를 시작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패션 유튜버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퍼지 짭지퍼 때도 그렇고 오파드발 혼용률 사태 때도 언론에서 먼저 때리니까 무신사에서도 공지 올리니까 그때 사나 눈치 보면서 영상 올리고 그마저도 안 하는 유튜버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시청자나 구독자를 위해서 해야 할 말, 그러니까 업체나 브랜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논란이자 리스크 테이킹인 겁니다. 어이가 없지만요. 브랜드, 그러니까 업체인 광고주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짓거리를 했어도 그걸 언급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제대로 그 잘못에 대한 보상도 안 해도 되고 대가도 제대로 안 치러도 조용히 묻히고 여태 그래 왔거든. 유튜버들이 얘기 안 해주면 중간에 시청자나 구매자들 같은 피해자들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주는 유튜버들, 말 잘 듣는 유튜버들, 자기네가 하란 대로 다 해주는 유튜버들이 입맛에 맞는 거고 유튜버들도 그걸 아니까 광고주들의 입맛에만 맞춰서 딸랑딸랑 흔드는 거란 거예요. 그래야 광고 많이 받고 광고 잘 주니까. 간단하게 대중 vs 광고주에서 대다수 흔히 말하는 사회성 있는 사람들은 대중을 유기하고 광고주를 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게 사회성이 있는 건가? 그냥 비겁한 거지. 무책임하고. 애초에 유튜버라고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시청자들이 영상 시청해줘서, 시청자들이 구독해줘서, 시청자들이 광고 제품 사줘서, 혹은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들까지 사줘서 조회수 수익도 없고 구독자 올라가면 광고도 들어오고 광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 유명세 바탕으로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제품 만들기도 하고 콜라보도 해서 그렇게 돈 벌고 유명해진 거 아닌가? 그럼 이 돈을 벌게 해준 게 과연 광고주인가 시청자인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서 맨날 말로 시청자님들 뭐 애칭까지 붙여가면서 땡땡이들을 위해 가져왔어요. 이래놓고 문제 터지면 입에 자물쇠 채우는 거 누구보다 그 시청자를 대중을 제일 먼저 유기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거에 대해서 안내나 해명을 하기는커녕 나한테 뒤로 연락해서 자기만 쏙 불러 처리를 해달라고 해? 그래서 저는 이건 확실하고도 객관적인 명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그 영상에서 사과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과라는 단어 자체를 단 한 번도 쓴 적도 없을 뿐더러 해명이나 안내 정도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같은 영상을 봐도 이렇게 뇌내망상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고 그게 맞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하고 다니는지 참 신기한데, 제가 최 실장님한테 DM 답장으로도 말씀드렸고 영상에서도 말했습니다. 엉뚱한 오해나 피해가 없게 영상 만들어 보겠다고. 그리고 나 좀 가만히 두라고. 안 그래도 힘들다고. 니들이 싼똥 치우느라 힘들다. 그냥 현재의 상황과 있는 사실 그대로 올렸을 뿐인데 이게 사과하라고 강요한 거다? 솔직히 사과할 만한 짓들을 하긴 하셨죠. 근데 제가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고 강요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는데요. 강요를 느끼고 영상까지 찍으셨으면 하셨겠죠. 본인도 강요로 안 느꼈으니까 안 했는데 왜 그걸 니들이? 진짜 강요는 2번이나 메일 보내서 억지로 비약하면서 불러 요청드립니다라고 불러 처리해줘 한 최 실장님의 메일이죠. 그냥 진짜 지들 좆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애들을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이런 성향이면 패션 말고 정치 유튜브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제가 영상에서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물타기 하는 부분, 3년 전 영상을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아니요, 머니그래피라는 채널 지금은 좀 쉬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굉장히 핫했었던 컨텐츠 비주류 경제학, 조회수도 뭐 지금은 채널 구독자 수보다도 높게 40만 회가 넘어가는데 이 영상 사건 터졌을 당시가 2025년 3월이었으니까 1년도 안 됐네요. 거기다 영상 설명에도 이렇게 적혀있네요. 젠태 대표님 보고 계시죠?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빨아주셨습니다.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이 진실이고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개소리로 선동 좀 하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추천 소개 홍보한 업체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도 이런 방구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영상 썸네일이 노출되었다고 불러 처리해달라 해줬더니 다시 한 번 더 아예 채널명이랑 제목도 안 나오게 불러 처리해달라, 다른 부분도 해달라.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먼저 이에 대한 안내 영상이라도 올리겠다, 그러니 저 부분 일단 먼저 처리해달라 라고 하셨으면 흔쾌히 해드렸을 겁니다. 당연히 적용 영상도 올라갈 일도 없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자신이 노출되지 않게만 계속 불러 처리만 해달라고 하시니 뭐 이런 비상식적인 요구에 의아함을 느껴서 DM까지 했는데 직접 하신 게 맞다 고 하시기도 하고, 뭐 사실 전 영상에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DM 내용 보이시나요? 변호사님한테 자문 받았는데 이런 거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효력을 운운하는 거, 이것도 거기다 제가 저 영상을 올렸던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저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후 제가 저 젠태 관련으로 제보자분의 보상뿐 아니고 그 외에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안내까지 한 2번째 영상까지 올리고도 난 다음 최 실장님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 뭐였냐? 브랜드 광고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작 만들어 놓고도 올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안 올리고 있었던 적용 영상을 저 이후에 업로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댓글에서 말하는 호도된 진심? 글쎄요, 제가 신도 아니고 타인의 마음을 어찌 알겠냐마는 이 행동만 봤을 땐 대중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호도된 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저렇게 이 채널 때려치겠다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슨 냉혈한의 사이코패스급 강철 멘탈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저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유튜버들이 잘못한 점에 대해 비판, 이러한 저격이라는 걸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콜라보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낸 제품을 광고를 받는다든지, 거기다 불법 탈세 밀수 언더밸류 업체의 광고를 받는다든지, 이걸 한 분이 하셨는데 뭐 근데 그때 당시 그분 유튜브 접으셨고 그분의 측근이 얘기해 주셨는데 정신과 약 먹는다고. 지금은 잘 회복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진짜 족같기도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분도 여자분이셨고 뭐 3, 4년 전에 저런 사건도 겪고 나니 개인을 저격하는 건 솔직히 몇 번씩 참고 저 명분을 몇 번이나 채워줘야 하나 심사숙고해서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왜 족같냐고 했냐면, 아니 그렇잖아요.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 하다못해 책임이나 도리만 지켜줘도 되잖아. 거기다 잘못해놓고 왜 도리어 당당하냐고. 나한테 언급을 하지 말라느니 불러 처리를 하라느니, 왜 잘못을 한 사람이 피해자가 돼 있고 잘못을 언급한 사람이 가해자가 돼 있는지 그냥 이 세태가 너무 힘 빠진다는 거예요. 라이브 키게 된 이유? 뭐 일단 별 생각 없이 켰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뭐 살 것도 있고 해서 강남 쪽에 간 김에 지인과 라면 먹고 카페에서 얘기하다 거의 뭐 12시 이짝저짝 해서 사무실에 도착했고, 도착하자마자 라이브 킨 거니까 카페에서 얘기할 때쯤 최 실장님의 영상이 올라온 것은 알았는데 지인이랑 같이 있으니 그냥 올라왔던 것만 인지하고 그 자리에서 볼 수도 없었고, 보통 뭐
진짜 사과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영상들은 국룰이 있잖아요. 검은색 배경화면. 근데 흰색 배경 화면이고 뭐 사죄, 사과 이런 워딩도 없고 그냥 이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가 제목이길래 뭐 그냥 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하고 평소 하듯이 그냥 가볍게 젠테에서 가품이 나왔고 그에 대한 보상안이나 여태 구매하셨던 분들에 대한 정가품 감정도 해준다니 불안하시면 젠테에 연락해라 뭐 이런 안내 정도나 하시는 영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제 불찰이라면 불찰이겠죠. 이상한 유료 광고 오해로 핀트를 잡고 거기에 눈물까지 거의 대성통곡을 할 줄도 몰랐고 그냥 간단하게 라이브로 하고 치우자 마인드였어요. 왜냐면 젠테 가품 사건 자체가 원래 하려던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영상들 촬영까지 다 해놓고 그거 편집하는 중간에 터진 거였어요. 처음 업체의 대응이라든지 환불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빠르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았기에 예정이 없이 중간에 끼워 넣은 거고 그마저도 이후에 업체의 대응도 비교적 신속하고 깔끔했고 중간에 최 실장님이 저렇게 메일로 이상한 강요 같은 것만 안 하셨으면 적용 영상까지 해서 영상을 3개나 찍을 이유가 없었기도 하고 빨리 취재해온 다른 쓰레기 업체들이나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것만 하기에도 너무 밀려있고 그러다 보니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라이브로 치우자 하고 저 최 실장님의 영상 이후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들이나 그런 건 확인조차 안 해보고 킨 거죠. 그러니까 평소처럼 진지할 건 진지하고 대체적으로는 가벼운 분위기로 라이브를 진행한 거고 그리고 채팅에 즙이 어쩌니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도 앞에 몇 분 동안 영상을 보는데 딱히 갑자기 울만한 포인트는 안 보여서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온 거죠.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던 개소리 하나 감성팔이 너도 했잖아 아니 네가 먼저 했잖아 그런 주제에 즙이 어쩌고 최 실장님이 우는 걸 뭐라 하냐 뭐 감성팔이 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 대본 써놓고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도 진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 왜냐고요? 나는 저런 광고도 안 받아. 오히려 내 돈으로 제품 구해. 시험 비용까지 내 돈으로 내. 근데 그런 저한테 돌아온 건 그런 사기업체에서의 6억짜리 고소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다 같이 얘기했으면 그냥 그 사기업체만 사라지고 다른 업체들도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며 플랫폼들도 장난질 안 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였겠죠. 하지만 뭐 현실은 다들 잘 아시죠. 거기다 제가 혼자 똥꼬쇼에서 저렇게 언론사에서도 다루고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판을 키워놔도 다른 패션 플랫폼들에선 브랜드에선 개가 짖나보다 하고 판을 키워놔도 여전히 혼용률 오기제나 다운 표기 오류 등을 버젓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도 그런 플랫폼들한테 광고만 받고 이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으셨고 근데 나는 그런 업체들 하나하나 고발해가면서 바꿔가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한테 한 플랫폼에서만 연 억 단위의 광고를 받기도 하고 플랫폼 브랜드 다 합치면 수십억씩 연에 광고 받고 버는 사람이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이 본인 영상에서도 타 채널 나가서도 소개 홍보 추천해 젠테 가품 나왔다는 댓글도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도 안 해. 조회수도 제일 많이 나서 유튜브에 업체명 치니까 그냥 나온 화면에 자기 영상 캡처 찔끔 나왔다고 딸같이 블러 처리해달라고 강요하고 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소당한 사람한테 보내는 DM에조차 있지도 않은 법적인 효력을 논하고 있으니 솔직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36살 먹은 남자도 대성통곡하면서 즙자도 이건 감성팔이가 아니고 정당할 정도 아닙니까? 존나게 고독하잖아요. 근데 위에 말한 대로 일단 광고 받으려고 영상은 찍어 문제 터지면 책임도 안 져. 안내조차 안 해. 광고로 연 몇십억씩 벌어. 그렇게 100만에 가까운 구독자가 있으니 여태 해왔던 것처럼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뒤로 꼼수 부리려다 역풍 부니까 우는 거. 거기다 그거 라이브도 아니고 편집 영상인데 굳이 우는 걸 넣은 거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문제 터질 거 다 터지고 본인이 문제 키우다가 이미 제보자랑 저 그리고 업체의 대처도 괜찮았어서 이미 일 다 좋게 해결되고 나서 그것도 결국 등 떠밀려서 영상 올리면서 마지막에 그냥 운 거 이건 그냥 즙장고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감정을 실어서 더 신랄하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냉정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저 눈물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명분이 1도 없잖아요. 일단 전 즙은 안 짰습니다만 그냥 짰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는 짜도 됐는데 남은 안 돼? 같은 즙이잖아. 이건 일반화의 오류죠. 진짜 개쌍욕이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아시죠? 같은 기초수급자지만 누군가는 사지 멀쩡한 20대인데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서 본인이 게을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이 있고 제가 라퍼즈랑 싸울 때 후원금 영상 올리면서 예시를 들었었죠. 독립군이나 참전용사분들 나라를 위해 싸운 대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게 현실이라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죠. 이게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20대에 팔다리 멀쩡한데 그냥 일하기 귀찮아서 의지박약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20대에 나라를 위해 전쟁 나갔다가 배움의 기회도 놓쳐 신체 정신적 장애까지 생기는 등 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참전용사. 이 둘이 같다는 거나 마찬가지 주장입니다. 심지어 기초수급 액수가 적다고 올려달라는 주장을 한번 한다 쳐봅시다. 저런 20대가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괘씸한 거죠. 근데 참전용사분들이 저런 말을 한다? 왜 국회의원들은 지자체는 하면서 빨리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왜 저분들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게 하냐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명분이 있느냐, 그 행동이나 요구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느냐, 이에 따라서 당연히 그 행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최 실장님의 눈물엔 아무런 명분도 없었어요. 그냥 진짜 감성을 건드리는 눈물? 근데 이게 애들이면 모르겠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심지어 편집본에 우는 장면을 굳이 넣었는데 이게 진짜 뜬금없이 우시니까, 심지어 이걸 굳이 편집까지 해서 넣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부조화스럽고 인위적이니까, 뭐 말로는 시청자들과의 신뢰가 어쩌고 했는데 위에 제가 길게 설명해놨다시피 시청자 대 광고주에서 가장 먼저 시청자 버리고 그들은 뒷전이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광고주를 제일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건 최 실장님 본인도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고, 명분도 진심도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냥 눈물로써 일의 모든 것을 좋게 기결되길 바라는 거? 이건 감성파리가 맞죠. 그냥 저도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우는 거 그 자체에 안타까움은 느껴졌지만 그뿐이에요. 그래도 우는데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김수현 기자회견 때나 오킹 라이브 복귀해서 울 때도 여러분은 같은 감정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논점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나 해결 없이 그저 눈물로 모든 것을 타파해 나가겠다는 것, 이건 즙이고 감성팔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건 악수인데? 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전 이게 안 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라이브 끝나고 댓글 반응 보고 당황했던 거기도 하고, 근데 뭐 이게 여자와 남자의 눈물은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이상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려 해도 제 편이 아닌 오히려 저 싫어하는 어디 패션 단톡방 하나 있거든요, 김사사라고. 거기 사람들마저도 그때 당시에 저 사건이 좀 논란이 되니까 누가 최 실장님 영상 링크를 퍼가고 그래서 얘기 나누는데 뜬금없이 왜 우냐고, 우는 거 보자마자 빵 터졌다고, 연기하냐고 그러는 분위기가 대다수더라고. 제가 예시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공영방송의 오전 정보 프로그램에서 네. 전직 대통령의 얼굴을 희화화한 저런 사진은 저거는 정말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가 방송사고가 네, 아닐까. 방송사고. 이분 일배충 새끼들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합성한 사진이 웃겨서 웃었어. 그럼 이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한 거란 거잖아요, 여러분의 주장은. 그러니까 진짜 제발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냥 욕하고 싶고 내가 미웠던 거라고 솔직하게라도 말하세요. 되도 않는 논리 같은 거 갖다 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네가 조롱한 건 달라지지 않는데 왜 조롱했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날 라이브에서 직접 말한 부분 보여드릴게요. 이 뒤에 내용 있나요? 이것까지 하는 건 정말 조롱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영상 내용에 그 이제 유료 광고 그 부분 빼고는 근데 내용이 더 있냐? 그러니까 뭐 이거 왜 내가 더 들어야 될 내용이 있나요? 사람들한테 욕이라도 먹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하시는 거 그 본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기분 안 좋다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기 업체도 아니고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정말 엔간하면 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결국 저 뒷부분 라이브에서 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울먹거리는 장면을 제가 라이브에서 본 건 5초도 안 됐습니다. 냉정하게 웃음이나 우참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올 만큼 뜬금없는 눈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롱을 의도했고 하려고 했다면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되려 할 때 끊고 시청자들한테 뒤에 더 다른 내용 있냐라고 물어보고 실제로 우는 장면을 다 보지도 않고 저렇게 끊었겠습니까? 근데도 뭐 네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뒤에 저렇게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남이 우는 걸 라이브에서 송출하고 우참을 한다든지 그건 조롱이야 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거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실 거면 똑같이 들이대시라니까요. 그럼 위에 제가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왜 우는 데부터 의문이 드시고 울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뜬금없이 왜 우는데 눈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라고 강하게 질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저런 말을 하셨어야죠. 아니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올 이유도 없었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조롱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누군가 조롱한다 해도 할 말 없을 만큼 시청자들을 가장 먼저 유기하고 외면해놓고 시청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모든 걸 퉁치려는 행위였으니까.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최 실장님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 나한테만 엄격한 잣대, 이거였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도 또 날조선동으로 핀트 흐리기를 하는 게, 제가 라이브 끝나자마자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조롱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 조롱이어야만 하는 분들이 조롱이라고 하는 라이브를 하기 전에 이미 최 실장님이 우는 영상을 올리고 이미 내 유튜브 영상에 댓글에 지들끼리 좋아요 300~400개씩 쳐 박으면서 이렇게 유료 광고로 오해할 만하니 뭐니 하는 개소리들로 씹창 내놨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조롱을 해서 욕먹을 만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이 새끼들은 내가 나락을 가길 원하고 그냥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는 눈물 한 방울에 이성이고 객관적 사고고 마비돼서 저한테 우르르 몰려온 홍위병들이었으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타임라인 비틀면서 선동 날조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 불찰이었다고 한 부분이죠. 저런 반응들을 확인했으면 라이브를 키기보단 보다 논리적으로 대본을 쓰고 영상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냥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고 그게 더 급하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에 댓글 확인조차 안 하고 라이브로 빠르게 치우려고 했었던 것.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반응을 보면 내가 아무리 논리와 이성으로 10시간이 넘게 대본을 쓰고 자료를 준비하고 해도 때론 저 눈물 한 방울에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채 낙인이 찍힐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시녀들이 좌표 찍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 냉정한 팩트인 걸 어째요? 위에 얘기한 여러 객관적인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최 실장님의 해당 영상엔 싫어요가 더 많고 그 수는 무려 4,300개입니다. 그에 반해 6만 달러인 제 영상에는 싫어요가 1000개는커녕 500개도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것조차도 최 실장님의 저 영상 이후에 박힌 거예요. 기존에는 좋아요 비율이 대체로 최소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좋아요 찍는 애들 댓글들 보면 일단 내용도 개소리 선동 날조인됐다. 그리고 죄다 채널에 댓글 처음 달거나 지능이 의심되는 댓글 달던 애들인데 좌표 찍혔다라고 의심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서 대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공격이나 선 넘는 댓글들을 지우는 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최 실장님이 대싹으로 욕을 먹으셨던 건 객관적인 사실이나 비난이 아닌 비판 댓글마저 무차별 삭제를 했으니까죠. 지금도 이거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하시고 있고, 그에 반해 제가 삭제한 댓글이요? 지가 대싹을 주장한 이 새끼 제가 라퍼즈 영상에서 박제해놨던 새끼예요. 자꾸 애매하게 제 편인 척, 걱정하는 척, 응원하는 척, 논리 있는 척, 너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하니 뭐니 하면서 계속 라퍼즈 옹호하던 댓글만 쳐달던 투명한 새끼.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 내주셨고 항고도 안 해서 확정까지 났고, 그때도 제가 이렇게 영상에 박제했더니 잠잠하다가 물타기 할 때 되니까 슬그머니 나타나서 정상적인 지능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온갖 날조나 이해력도 딸리는 댓글을 요약이랍시고 쳐다는데 비판도 아니야, 심지어 비난도 아니야, 그냥 날조 선동하려고 머저리 같은 새끼가 신나서 댓글까지 복붙해서 달아대는데 제가 대싹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선동당한 이런 새끼들은 진짜 좆잡고 반성해야 되고요. 그냥 남자 페미니스트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얘네는. 이게 감성파리와 마찬가지로 저와 최 실장님의 대싹이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그냥 제 편 들어달라고 내 편 아니면 대싹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할 줄도 모르지만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저는 동등하고, 제가 알면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알고, 제가 느끼면 대다수의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낄 거라 생각하고, 그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다만 저렇게 특출나게 전응한 머저리들이 헛소리를 짓거리거나 하는 것만 삭제할 뿐입니다. 저 때 당시도 댓글 2개인가 삭제했어요. 한 새끼가 저놈이고 뭐 인신공격하는 새끼 하나. 그 정도. 특히 이 댓글 요약이 어쩌고 했던 애들은 정말 댓글을 달고 싶으면 보통 끼케야 10분짜리 영상이니까 그마저도 제대로 못 봐서 ADHD처럼 스킵하면서 보지 말고 영상이나 똑바로 보고, 그럼에도 이런 댓글을 싸지른 거면 제발 유튜브 그만 보고 책이나 좀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댓글 요약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고쳐볼까요? 세상과 타인이 나를 억까한다는 건 위에 나열한 이유와 근거들로 편협한 사고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발로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정확히 제가 한 것은 젠테의 잘못을 공론화한 것, 그리고 젠테를 추천, 홍보, 소개는 해놓고 시청자들의 댓글도 무시하고 책임도 유기한 채 이상한 핀트로 블러처리를 강요한 타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정의의 사도가 아니고 정상범주의 인간이라면 하지 않을,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맞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거죠. 이런 전형적인 날조와 선동밖에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못 나서고 댓글로만 그저 여론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좋아요를 받고, 그게 논리적인 척 착각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우월감과 만족감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뒤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누가 시청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방송에서 한 얘기를 뒤에서라고 하지? 그냥 짜증나요. 이런 애들은 매번 하나하나 다 반박해주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동은 여러분이 직접 팩트를 확인해보면 다 개소리란 걸 아실 텐데, 저런 거에 선동돼서 쓰레기 업체나 사기꾼들 깔 시간에 이런 재미도 없고 불편할 수도 있는 반박글 쓰게 안 해주시는 거,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자 절 도와주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라고 하는 건 일단 본인같이 익명의 뒤에서 댓글 다는 짓거리나 그 머저리 전응화 같은 개소리에 넘어가서 그냥 자신들 외에 모든 걸 다 까내리고 싶어하는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선민의식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이야말로 지들 카페에서 얼굴 실명조차 다 숨긴 채 온갖 패션 커뮤니티 유튜버 다 까는 새끼들이거든요. 평균 연령이 군대도 안 갔다 온 어린 놈들이라 지들이 까는 놈들보다 끼키야 1-2년 먼저 패션에 관심 가지고 일하는 놈들이 우매함에 봉우리가 어쩌고 하면서 뒤에서 지들 카페에서만 히히덕거리면서 우월감에 선민의식에 절어서 지들을 제외한 모두를 조롱하는 딱 그런 게 이런 새끼들이죠. 그래놓고 걸리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책임감도 없는 새끼들. 그리고 저런 새끼들 중엔 저희 카페에서 한정판이나 응모 제품 사놓고 리셀 안 되니까 반품하다 강퇴당한 새끼들. 맨날 뒷담 쳐하다 걸려서 전화하니까 말로는 찍소리도 못해놓고 뒤에 가선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헛소리 자기 합리화하는 비겁한 새끼. 일본은 밀수가 합법이다라는 희세의 개소리를 하다 강퇴당한 새끼. 뭐 기타 등등이 모여있는 뭐 패션계의 일배 같은 커뮤니티죠. 저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나 커뮤니티들 많거든요. 저를 선동하는 가장 어이없는 단어가 정의거든요. 그 프레임 씌워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전 정의가 아니고 정상을 원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도 대단한 정의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평균일 뿐이고요. 그리고 정상이고 평범한 평균적인 지능과 사고방식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저를 욕할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 실장님을 저격하는 영상은 전에 그 하나로 충분하다 보고, 이번 영상은 날조 선동 댓글
말들을 반박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왜냐면 저는 추천, 홍보, 소개라 해서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가 봐도 명확한 근거인 유료 광고까지 받아놓고 이 사건에서 아무런 해명이나 안내도 없이 광고 영상만 쓱 내린 유튜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최 실장님을 2번씩이나 저격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누가 봐도 진짜 더한 사람은 이렇게 명확하게 따로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단 듯이 유튜브 잘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저번처럼 그냥 감성파리에 당해서 체급으로 어디 좌표 찍혀서 우르르 오면 그냥 논리와 이성으로 반박해주세요. 무슨 이렇게 오파드는 패션을 사랑함 이런 건 적보다 더 심각한 멍청한 아군이니까. 별일 없으면 다음엔 기존에 해왔던 대로 사기업체, 부정업체들 까발리는 그런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갑니다.